원장님 펜이랑 종이로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요?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상악동 막 거상술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조금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세우고 위에 덮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상악동 막 거상술이라는 시술명보다는 뼈이식, 상악동 고리식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 이식을 해서 자기 뼈의 높이를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일반적으로 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몸에 인공적인 뼈를 넣는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는 꼭 넣지만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감염의 배지 역할을 해서 안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뼈가 들어찰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악동 공간에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그러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삐져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을 이렇게 놓으면은 빈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정상적으로만 잘 치료가 되면은 우리 뼈가 자연적으로 다 차요. 그거를 제가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15년 동안 상악동 안에 뼈 이식을 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임플란트에서 뼈가 근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임플란트가 나사처럼 생겼잖아요. 티타늄으로 된 나사인데, 우리가 나사는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나사를 고정하는 거예요, 뼈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그림을 벽에다가 걸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못을 좀 깊게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7mm에서 10mm 정도 사이에 길이를 확보가 됐을 때 15년, 20년 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뼈가 3mm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작을 하게 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해드리면서 이거는 10년에서 20년 쓰실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술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 확보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상악동막 거상술, 사이너스 그래프트라는 거예요. 요 환자분 케이스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치아 상태가 이제 어금니 쪽이 다 안 좋아갖고 이를 다 뺀 상태고, 여자분이셨는데 어쨌든 뭐 전신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선 제가 그린 부위가 원래 이분이 갖고 있었던 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2-3mm밖에 뼈가 없는 거고, 여기도 뼈가 거의 없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악동에 뼈를 넣어서 임플란트를 심자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상악동에 뼈를 안 넣기 시작한 이유가, 그 계기가 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개업하고 한 4년쯤 지났을 때 상악동에 뼈 이식을 넣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이 종이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막이라고 치면은 들어 올리고 여기다가 뼈가루를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근데 막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막이. 그러면 이 안에 상악동이잖아요. 상악동이라는 데는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의 저장 공간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 노폐물들의 일부에서 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감염이 생긴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국은 이분이 경희대학교 의료원에 이비인후과 가서 수술을 해갖고 그걸 다 긁어냈거든요. 그때 그 환자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했고, 당연히 치료비나 이런 건 다 물어드렸고, 멘탈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뼈를 안 넣고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010년쯤에 어떤 선생님께서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학회에서. 근데 그 선생님이 뼈 이식을 안 하면서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3-4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뼈 이식을 아예 안 하고. 뼈 이식을 안 하고 하려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드릴을 올리면 당연히 막이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을 미리 들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2-3mm 되는 뼈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막을 놓으면은 걸쳐지는 거죠, 텐트 치듯이. 그러면 이 공간은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다 차게 돼 있어요. 여기 엑스레이 이제 보시면 몇 년 뒤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하얀 선이 없던 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막이 여기에 걸쳐진 거죠. 1달, 2달, 3달 지나면서 자기 뼈를 이렇게 차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원래 있던 뼈의 경계면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차는데, 이 방법을 하는 이유는 제가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치주과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뼈를 안 넣어도 되는데 그거 왜 넣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넣어도 되는데 뭐하러 안 넣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넣었다가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었다가 저처럼 감염이 되면 그 뼈가,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만약에 시술을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도 막이 찢어질 수는 있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넣어놓은 나사만 빼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빼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몸에 아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공뼈를 왕창 넣어놓으면 그거를 다 긁어내지 않으면 안 아물어요, 잘. 그래서 저는 뼈 이식을 안 하는 이유 하나랑, 두 번째는 우리가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심게 되면 뼈가루를 막 채워넣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막 채워놓거든요. 보통 이만큼 동그랗게 채워지거든요. 수술할 때 그러면 이만큼 찬 거 거기에 맞게 길게 심냐? 그렇지 않아요. 2cm 뼈가 있어도 1cm짜리만 넣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이만큼 넣어놓고 요렇게 짧은 걸 넣어놓으면 상악동이라는 공간만 좁아진 거잖아요. 이왕이면 임플란트가 딱 필요한 길이만 뼈가 생기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저는 뼈 이식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그런 컨셉에는 전혀 변함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병원에서는 뼈 이식을 아마 많이 하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임플란트의 어떤 수가적인 문제랑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우리 치과에서 협회에서도 이미 공론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가형 임플란트들을 공격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65세가 넘으면 보험 임플란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정한 보험 임플란트 수가가 한 135만 원이에요. 본인 부담금은 한 40만 원 전후가 되는데 실제 병원에서 받는 치료비는 한 135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의 공을 들여야지 제대로 된 임플란트가 나오는 건데,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의 조카가 어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강남의 뭐 병원인 것 같아요. 근데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번 봐달라고, 아는 분이니까 제가 엑스레이를 봤는데 그 엑스레이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30대 후반밖에 안 되는 남자분인데 임플란트를 19개를 심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닥다닥 치아마다 다 심어놨는데, 다닥다닥 심으면 나중에 클렌징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잘 닦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은 뭐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갖고,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넘었고 또 임플란트 학회 일도 맡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 너무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싸고 잘하면 최고죠. 싸고 잘하는 데를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싸면은 일단은 조금 더 돌다리도 짚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알아보셔서, 그래서 그런 거는 세심하게 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